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김준혁 후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 양문석 후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는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조국 혁신당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표현이 어떻다 거칠어졌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막말들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가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형수에 대해서 했던 말이나 그게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정치 진짜 어차피 후진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난 관심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더 후진 놈들이 거들먹거립니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명분이란 도대체 뭡니까? 깡패들 전쟁에도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한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치에는 명분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일베 출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무엇가치라든지 뭐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발언들인데 한번 보시면 이것이 이 중도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중도층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거를 감안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최근 한 달 정도간의 이 중도층의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고 계시는데 더불어민주당은 43이었다가 이러한 흐름을 보였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발표된 걸 보니까 43.6. 그러니까 43과 비교했을 때는 0.6%포인트가 올랐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37.8에서 뭐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발표된 걸 보니 32.1이다. 그러니까 37.8에서 5.7%포인트가 빠졌다. 이 얘기인즉슨 강성필 부위원장님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러한 뭐랄까 거친 발언들이 보수층은 결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중도층 표심을 얻는 데는 일정 부분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기 그 정당 지지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취지가 뭡니까? 국민의 마음을 숫자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게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부족해서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쉽게 해서 읍소 전략이잖아요. 근데 읍소 전략을 하면서 갑자기 또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를 쏟아내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국민들이 잘못했다는데 바로 또 네거티브네 하면은 저 진정성을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또 중도층은 저런 네거티브를 보잖아요. 또 정치권에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숫자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정말 계속 잘못했다고 읍소를 할 거면 읍소만 하고 아니면 네거티브를 계속 할 거면 네거티브만 하시라. 그렇게 조언 드립니다. 자, 그래픽을 뭐 그대로 놔둬 주시죠. 자,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보들 그리고 발언들 뭐 최근에 광콕 행보를 보이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원톱 체제입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체제인데 중도층의 여론의 흐름은 이러하다. 선거는 6일 남았다.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국민의힘의 뭐랄까 특단의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저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과 전혀 연관이 없어요. 아, 연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3월 1주차 때부터 4주차까지 여론 진폭이잖아요. 예. 1주차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종섭 임명이 있었고요. 이종섭 출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귀국이 있었고 황상무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1주차, 2주차까지는 완벽하게 보면은 이 두 이슈가 반영된 걸로 봐야 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들어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거는 갑자기 그랬어요. 왜냐? 2조 심판론을 꺼내 들었잖아요. 이재명과 조국은 한 몸이다. 방탄 동맹이다. 범죄자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심판해야 한다는 이른바 2조 심판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치 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발언이 중도층을 자극했다 보기는 어렵고 저 지표는 이미 해소된 리스크이긴 합니다만은 이종섭과 황상무 리스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굳이 하나 한다면 저기에 이제 뭐 의협 갈등에 대한 약간 그 피로감이 누적된 걸로 보면 맞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 발언이 합리적인 중도를 견인할 수 있을 거로 봐요. 오히려 합리적인 중도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최근에 발언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 두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면은 백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아이쿠야. 그러면 개헌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그렇게 될 경우 이 사람들의 나라가 어디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말하자면은 정말 마지노선에 호소하는 이 전략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이런 범죄자 방탄 동맹이 만일 승리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헌법 가치인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합리적 중도와 투표에 약간 소극적인 보수층들이 적극 결집할 수 있다. 예. 그렇다면은 비록 여론조사 공표기관은 잡히진 않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추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매우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보수, 진보 그 가운데 중도, 이 중도 표심이 이번 총선거에서 어떻게 투영이 될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후면 그 결과는 드러나게 될 겁니다.